자, 이제는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세액 감면이 뭐고, 세액 공제가 뭐고, 이런 것들이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아까 말문제도 대비입니다. 세액 감면은 법인세는 없어요. 그렇죠? 조특법에만 있어요. 조특법에만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떠들었어요. 세액 감면은 그냥 소득이 있는데 빼주겠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거를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내더라고요. 여기 화면 좀 보세요. 자, 이 감면세액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게끔 출제를 최근에 몇 번 했어요. 2번인가? 자, 이 공식은 외우실게요. 자, 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가 세액 감면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세액 감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산출, 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공제를 빼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응. 근데 우리가 이 산출세액이라는 건 과세 표준 대비 세율로 나오는 거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산출세액이라는 건 과세 표준 대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 대비로 나온다. 맞죠? 근데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산출세액이 나는 총 과세 표준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지? 그 소득이 분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구하는 공식.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모가 앞에 것의 전체고 분자가 구하고자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세액은 전체 과표에 대한 거고 이 과표 중에서 네가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만큼 감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감면소득 있는 것만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인데 내가 과세 표준은 총 얼마냐면 6억이래.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세액 감면이다라는 게 특정 소득이 있으면 감면해 준다면서요. 근데 내가 그 특정 소득 2억밖에 없대. 물론 다 100% 하는데 내가 감면 소득 7억이라고 여기다 6억분의 7억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총 과표는 6억에 대한 건데 이 중에서 내가 세액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죠. 어떤 소득이 있어서 세액 감면받는데 그 소득 2억이래. 그럼 2억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세액 감면율이 100%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세액 감면은 감면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문제에서 감면율을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감면율이 100%일 때 공식이고요. 알죠? 근데 우리가 세액 감면은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다 감면율까지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논리적으로. 이거를 입력하게끔 출제를 해. 2번이나 했어. 2번이나. 그죠? 우리가 직접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의 종류.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세액 감면의 종류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얘를 외우셔야 돼요. 자, 좀 이따가 할 세액 공제하고 비교하셔야 될 게 일단 세액 감면은 조특법에만 있다라고 말문제 좀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2월이 안 돼요. 좀 이따가 하는 세액 공제는 올해 세액 공제를 못 받아도 10년간 2월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액 감면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2월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중복이 안 되는 세액공제를 외워주셔야 돼요. 중복이 안 되는 세액공제요. 세액 감면이 죄송합니다. 세액 감면. 자,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 조세 특례 제한법의 세액 감면은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목적상요. 그죠? 자, 근데 이게 2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소득이 있으면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우리가 기간 감면이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이 소득이 있으면 계속 빼줘요. 근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창업했대. 그럼 소득이 있으면 빼주겠다라는 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얘는 우리가 몇 년 동안만 해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다. 뜻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둘은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안 돼요. 어느 하나만 입력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중복 안 된다라는 건 둘 다 입력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그냥 둘이 이름의 중소기업 세액감면이잖아요. 둘 다. 맞죠? 그럼 중소기업 세액감면 둘 다 받으려고 닥쳐서 이 새끼야. 그러면 죄송해요. 중소기업 세액감면 둘 다 받으려고 안 된다 이 새끼야. 이렇게. 맞죠?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라고 하면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큰 거, 당연하죠.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세액공제. 여기는 암기 10년간 2월이 돼요. 대부분 10년간 2월. 근데 이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도 있고, 네, 조특법상 세액공제도 있어요. 여기요. 자, 이거 암기 중요합니다. 자,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건 그냥 세액공제 이름만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알죠? 뜻 안내요. 그래서 딱 요거는 별표입니다.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외국 납부 세액공제다라고 해서 외국에서 납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내면 이중과세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공제는 빼주거든요. 외국에서 두드려 맞은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건이 되시면 우리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 20% 이상 날라가면 해주는 거. 그리고 이거 사실과다는 회계 처리는 분식회계가 아니라 분식회계. 맞죠? 이익을 부풀려서 걸렸어. 그럼 이익을 부풀려서 걸리면 세금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원래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0억밖에 안 됐어. 근데 회사가 1000억 한 거예요. 이익을 막 불린 거야. 그렇죠? 그럼 1000억에 대한 세금 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걸린 거예요. 그럼 회사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한데 세금 많이 냈는데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안 돌려주고 고통스럽게 찔끔찔끔 돌려줘. 5년 동안. 고통스러워 바리 새끼야 이렇게. 그거 버리셔도 돼.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꼭 제발 암기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별표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자, 입니다. 뭐냐면 아까 자, 우리 아까 조특법상 세액공제나 조특법상 세액 감면은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했죠. 근데 조심하실 게 아까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걸 좀 했었잖아요. 그냥 말로. 그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걸려버리면 연구인력을 오히려 인력 개발 지출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래 해줄게. 최저한세 안 걸리게 다 해줄게. 그렇죠. 요거 꼭 기억. 제일 많이 나왔어, 제일 많이. 자,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투자라는 건 우리가 당연한 건데 한 번 냈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건 그 중고 장비 사는 게 투자예요? 회사가 생각해보면 웃기잖아. 저 투자할 거예요. 보세요. 해가지고 중고 나라에 샀어. 죄송해요. 중고나라는 좀 그렇다. 아무튼 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투자세 공제는 신규 자산 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알죠?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라도 중고 장비를 산 게 있다라고 그 뺀 거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지매. 다 됐고요. 아직 가산세 설명할게요. 좀만 참으시고.